안녕하세요. 서성록 국어의 서성록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고, 이 영상을, 어, 그냥 관동별곡 배우고 싶어서 들어온 친구까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올린 지가 꽤나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시죠? 일단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은 2022년 8월 19일이에요. 이제 곧 가을이 오니까 선선한 그때 또 공부하기 좋죠. 이 관동불곡은 어렵기로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 뭐든지 그래요. 반복하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관동불곡 열심히 배운 다음에 두 번, 세 번 보면 앞으로 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고전 시간은 충분히 이걸로도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시고 물론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면 되니까 선생님은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든지 공부를 할 때는 사실 구조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미시적인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를 통해서 전체를 먼저 그림으로 그리고 나서 접근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일단 제목부터 볼게요. 관동별곡에서 관동은 대관령 동쪽이란 말이에요. 국어는 한글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한자를 보면서 무슨 뜻일까 고민해 보는 게 성적 상승의 또 지름길입니다. 국어의 출발, 어휘력이에요. 특히 우리 국어는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한자는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대관령 동쪽, 강원도라는 뜻인데 이 화자가 강원도 관찰사가 되면서 열심히 여행도 하고 정치도 하면서 기록한 글이에요. 이 글은 기행가사입니다. 기행가사. 가사라는 건 시조를 산문 형태로 쓴 거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기초적인 이론 뭐 사음보라든지 삼사조 이런 거는 또 내신 때 선생님한테 배우시고요. 선생님은 내용 중심으로 갈 거고 여행을 기록했다. 기행. 그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쉬워요. 기행. 근데 이게 여행했는데 간 것도 아닌데 막 갔다고 하고 본 것도 아닌데 봤다고 뻥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행가사는 일종의 일기 같은 수필입니다. 수필. 아래로 내려가서 기행가사의 3요소는 역연감, 여정견문, 감상. 역연감, 여정견문, 감상. 약간 암기가 필요한데 여행 경로, 즉 이동 경로고 견문은 볼견자에 들을 문, 보고 들은 것. 그래서 이 두 개는 뻥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써야 됩니다. 어디 어디 갔다, 뭐를 봤다. 그리고 그걸 보고 느낀 점. 너무 좋았다. 난 별로였다. 불쾌했다. 무슨 이런 곳을 또 가고 싶다. 라든지 감상, 생각, 느낌은 주관적으로 기록을 했겠죠. 요거 세 개가 콜라보를 이룹니다. 역연감, 모든 기행문이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좀 볼게요. 이 작품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강원도의 산을 여행하고요. 후반부는 강원도의 바다 쪽을 여행합니다. 이때 이 바다 쪽을 관동팔경이라고 하거든요. 대관령 동쪽에 가장 아름다운 8곳. 사실 주인공은 이쪽이에요. 이쪽인데, 여기도 당연히 버릴 수가 없겠죠? 전반부는 강원도의 산, 후반부는 강원도의 바다. 물론 이 앞부분에 임금에게 관찰사 임무를 받고 어, 경복궁에 가서 임금님을 뵙고 다시 근무지로 오는 그 과정이 있긴 한데 그냥 생각은요 이원화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디테일한 것들은 뭐 조금 더 서브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후반부쯤에 특히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요. 임금님이 시킨 일이 이제 남아있죠. 그리고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 자연 속에 살고 싶은 마음이 충돌을 해서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게임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놀고 싶은 마음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내신 대비해야 되고 수능 공부해야 되는 왼쪽 같은 마음도 있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 갈등 부분에서 약간 비장미가 느껴집니다. 비장미, 뒤쪽에 장미가 아니란 뜻이 아니고 비장한 각오, 뭐 약간 좀 슬픈 분위기가 날 때는 그런 슬픈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껴요. 변태냐고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슬픈 영화 봤을 때 공감이 되죠. 아, 나도 맞아. 저런 걸로 고민한 적 있어. 그럴 때 느껴지는 아름다운 비장미. 진짜 뷰티풀하다. 너무 예뻐 할 때 이제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우아미. 아,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다. 우아미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내가 보고 배워야 되겠다. 나는 자연을 보고 나도 저 소나무처럼 한결같이 충신이어야지 이렇게 보고 배우면 순곰이라고 해요. 역시 이런 것도 약간 디테일한 것들은 내신 때 내신 선생님께 열심히 배우시고요. 학교 선생님께 배우시고 지금 선생님의 해석 중심으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이제부터 약 네모치는 것들, 네모치는 것들은 여정에 가까운 장소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 이동을 네모쳤습니다. 자, 한번 출발 한번 해볼까요? 자, 맨 앞에 이 부분을 서사라고 합니다. 서사. 서사, 서론, 본론, 결론할 때랑 똑같아요. 서사, 본사, 결사, 앞부분인데, 아까 앞부분은 언급했듯이 약간 임금님 만나러 가고, 백수로 누워있다가, 임금님이, 야, 너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 해라? 그래서, 정말이요? 그래가지고, 이 경복궁으로 뛰어가는 장면과, 경복궁에서 옥절이라는 어떤 신분증을 받고, 다시 근무지로 가는 그 신나는 장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한 부분입니다. 출발할게요. 강호, 무슨 강호, 무림의 그런 강호가 아니고 강과 호수, 뭐 강호, 무림도 그 뜻인가 보다. 강과 호수란 뜻으로 자연을 의미하고요. 자연이 많죠. 강과 호수 말고도 산도 있고 많죠. 그래서 강과 호수로 자연을 대표했다 그래서 대유법이에요. 비유를 한 거죠. 부분으로 전체를 비유한 걸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강호에 이제 모음 조화 지키려고 이제 이 아이를 썼습니다. 오가 양성 모음이라서 애를 쓴 거죠. 자연의 병이 깊어. 이때 병은 조심할 점이 너무 아파 이 병이 아니고 자연을 사랑하는 병입니다. 자연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병. 그래서 이분은 평소에 백수로 지낼 때도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자연에 있었겠죠. 물론 내신 대비에 나오긴 하는데 그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고질병이라고 해서 연화 고질병, 연화가 자연이겠죠.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 중림에 누워 있었대. 중림이 원래 있었던 장소겠죠. 전남 창평인가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에 백수로 누워 있었더니 관동 800리, 즉 강원도 전 지역에 방면 이런 걸 외울 수밖에 없어요. 관찰사, 국회의원이란 뜻입니다. 도지사 그런 거 들어봤죠? 관찰사가 조선시대에 그 지역 다스리는 국회의원이니까 줄여서 방면지임을 줄여서 방면이라고 했고 이건 약간 암기성입니다. 관찰사직을 맡지시니 뭐 옛날 말이죠. 뭐 국외음악 집어넣어서 맡기시니 맡지시니 이렇게 한 것 같고 이렇게 시자는 주체 높임법이라서 임금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시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이 직책을 맡겨주시니 우와 감탄사 쓰고 성은이 갈수록 더욱더 끝도 없구나. 드라마 본 적 있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임금님 은혜가 끝도 없다. 만약에 너무 빠르면 멈춰놓고 쓰면 되죠. 그 동영상 강의의 또 특징이죠. 자, 속도감 있게 이 굉장히 먼 거리인데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연추문이라는 경복궁 문을 바로 들이달아. 약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달려들어. 들이달아. 그런 뜻입니다. 달려들어. 경외남문을 바라본. 물론 이것도 바라봤다곤 했지만 간 곳이니까 바로 앞에 있겠죠? 경외남문이 당연히 경복궁 쪽이 되겠죠. 하직 인사를 뭐야? 임금님과 무슨 대화 나누지도 않고 바로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이게 아까 이제 임금이 주신 임명장 같은 것이 눈앞에 서 있다. 앞에 옛날 때는 앞을 알페라고 했나 보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름방학 때 선생님 특강 대치동에서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앞이라는 단어는 옛날 때 뭐 이렇게 썼나 보죠. 그죠? 앞이라는 단어는 무정명사, 생명이 없는 그 일종의 감정 없다 뭐 이렇게. 그래서 무정명사는 사람 아니면 동물 아니면 다 무정명사라고 해요. 사람과 동물이 아니면 무정명사로 합니다. 명사라고 해서 이럴 때 이 의를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예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해석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뭐뭐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앞의라고 하면 안 되고 앞에 서 있다. 마치 무슨 뭐 진짜 서 있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임금님이 주신 임명장이 눈앞에 있다. 자, 바로 출발해야죠. 근무지로. 그래서 평구역이라는 곳에서 그 당시에도 말을 타고 다녔죠. 그 당시에는 말을 갈아타고 말 한 마리로만 몇백 킬로 가면 말이 죽죠. 그래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라는 곳에 돌아드니 들어가니 돌아서 들어가니 다 리을 땡겨 내려와야 돼요. 이어적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땡겨 내려오면 돌아드니 또는 돌아든인데 아무리 봐도 요게 맞죠? 그래서 융통성 있게 가야 돼요. 돌아드니 섬강은 섬진강이겠죠? 어딜까? 바로 여기고 치악산이 어딜까? 바로 여기로다. 자, 이게 네모친 거를 보면 엄청난 속도로 여러 군데를 가죠. 이렇게. 여기는 사실은 약간 쓸데없다는 겁니다. 임금님한테 가는 그 과정이 과감하게 생략을 할 만큼 지금 중요한 건 자연 친화가 훨씬 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마패를 받고 그 옥절을 받으러 갔다가 다시 근무지로 가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속도감 있게 공간 이동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도에 아직까지 서사고요. 소양강에 도착을 했어요. 해저문 소양강 아시죠? 노래를 느닷없이 불러 미안한데 내 맘이에요. 소양강 이런 거 이제 읽을 수 있겠죠. 날인 이 그리고 원순 모음화 안 돼가지고 물이라고 돼 있지만 소양강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의문사 할 때 어디 같은 의문사가 있으면 O 시리즈 의문문을 쓰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또 이랬다가 저랬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건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 어디로 흘러들까? 이게 왜 선생님이 파란색 물결을 쳐놨냐면 여기 보면 선생님이 파란색 물결은 약간 감상이나 느낌 중심으로 갈 때, 그래서 앞부분에 이 부분이 좀 특히나 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앞부분만 하는데요. 소양강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이게 왜 자기 생각을 말한 걸까요? 일단은 뭐 질문했으니까 생각이겠는데, 이거 잘 써놓으셔야 돼요. 이게 한양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한양으로 흘러갔으면. 원래는 이제 이 강물이 바다 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소양강 흘러내린 물은 어디로 흘러갈까? 그 생략돼 있는 거지. 임금님께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왜 깨끗한 물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약간 영군지정 임금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 겁니다. 저 외로운 신하, 고신, 외로울 고,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나며 실제로 뭐 다른 나라 가는 건 아니지만 한양을 떠나며 나라를 떠나며 임금님 곁을 떠나며 흰머리, 백발이라고 하죠. 흰머리가 많기도 많구나. 이것도 이제 감정 쪽인데 임금 걱정 때문에 약간 오지랖 아닙니까? 본인 말고도 다른 신하들이 많을 텐데 약간 좀 그지? 임금님 듣기 좋은 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듯한 느낌. 흰머리가 많기도 많구나. 자, 그 다음 도착 지역은 동지라는 게 아마 여기가 철원일 거예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동지에서 밤을 개우 세워 모음 조화 때문에 세워가 아니라 세와라고 돼 있는 건데 이런 것도 모음 조화 조금만 의식하면 세워 밤을 겨우 세웠대요. 이유가 뭘까요? 노느라 뭐 고기 굽느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흰머리가 많다는 걸로 보아 임금님 걱정으로 밤을 겨우 세워 국간정, 정자죠, 정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서 막 장기 두고 바둑 두는 이런 정자들.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정자 들어있으면 다 저런 거예요. 좀 놀릴까? 아, 그림 지워졌다. 아무튼 정자에 올라하니. 삼각산은 네모가 쳐져 있지 않죠?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하마면, 베리로다. 이런 건 뭐 해석 못 해도 되지만 잘하면이란 뜻입니다. 잘하면. 선생님이 안 써준 건 사실은 시험에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써줄게요. 잘하면 보이겠다. 보다에다가 피동접사 이를 옆탱에다 붙여버렸죠. 그래서 잘하면 보이겠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나요? 이건 삼각산을 실제로 본 게 아니고 경복궁 뒷산 지금도 있어요. 청와대 뒤에
그러니까 잘하면 보이겠다란 말이니까 또 여기 지금 위치가 어디야? 북간정이라는 게 동주 철원 근처인데도 삼각산 쪽을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누가 있는 곳이니까 경복궁이니까 임금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렇게 연군지정이라고 해서 임금님 좀 떠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궁왕 대궐터, 궁예가 나라를 다스렸던 대궐터에, 터가 장소죠. 터가 안 좋다 막 이러죠. 터가 좋다. 터에 이것도 히읗 종성체언 붙었고 뭐뭐 의가 붙었으니 의나 이런 의가 붙으면 여기가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애로 해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궁예 대궐터에 까마귀 까치 오작교라고 하죠. 까마귀 까치가 지적이니 이런 것도 까마귀 까치가 지저귀는 건 사실을 드러낸 거지만 숨겨진 면모에는 이게 이제 맥수지탄이라고 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사람은 거의 없고 까마귀 까치만 지저귀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뒤쪽에 뭐 청각이죠, 청각. 예로부터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 2인칭 문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가 생략되어 있는 건지 너희는 독자는 예로부터 나라가 흥하고 마는 것은 아니 모르니하고 의문형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 있는 니은다 있죠. 니은다. 니은다가 의문문이었어요. 2인칭에. 그래서 아는가 모르는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라는 서리법으로서 서리법 해석을 잘해야 돼요. 참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건 아무도 모르는구나 하고 인생 무상감을 드러냅니다. 쉽게 얘기하면 궁예가 엄청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렇게 망할 줄 알았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참 허무하구나.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고요? 궁예 대궐터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소는 회양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또 이제 중국에도 회양이 있나 봐요. 그래서 중국 회양과 옛날 옛 이름이 마침 같을 시고 똑같구나. 중국 회양과 이름이 마침 똑같구나. 그 회양을 중국에서 다스렸던 사람 이름이 급장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잘 다스렸듯이 그 사람의 풍채 있는 모습을 다시 아니 볼 것인가. 이 게이가 아닙니다. 여기는 게이가 아니라 거신고라고 해서 옛날 말이라 좀 이상하죠. 그래서 급장류의 모습을 다시 아니 볼 것인가. 그 사람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다. 그 이 말은 뭘까요? 급장류의 풍채를 다시 생각하겠다는 말은 화자 자신도 급장류처럼 이 마침 이름이 똑같은 회양을 우리 강원도 회양을 잘 다스리겠다. 급장류처럼.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고향인데 아니다. 아무튼 전남 그 시골에 있다가 경복궁에 갔다가 근무지역으로 이동했고 속도감 있는 전개를 통해 화자의 심경을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은 심경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건 잘 적어주시고 멈췄다가 자, 드디어 이제 본사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뭐라고요? 임무를 부여받고 강원도로 근무지로 이동하는 부분을 속도감 있게 전개한 거기 때문에 여기 공간 이동 조심해야 되고 그 각 공간 이동마다 화자의 정서 파란색으로 물결친 걸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임금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인생 무상도 느끼고 그리고 잘 다스리겠다는 어떤 선정의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도착해서 또 이제 몇 년이 흘렀겠죠. 강원도를 몇 년이 흘러서 이제 여행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가족 여행 떠나듯이 여행을 좀 떠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영중, 영내, 본인이 다스리는 영내, 영중입니다. 다스리는 관찰사 거기 이제 시청, 도청 뭐 이런 게 되겠죠. 강원도청, 무사하고 무사하길 바래. 아무 사고가 없고. 그러니까 은근히 자랑하는 거죠. 본인이 다스리는 곳이 사고가 없고 시절이 3월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고전 시가 거의 뭐 우리 얼마 전까지 시가에서 3월이면 약 4월, 5월이에요. 음력으로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5월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봄이죠. 3월인데 화천 시내길이 본인 다스리는 곳 동네 이름인가? 아무튼 화천이면 꽃 화자에 내천자니까 동네 이름 같기도 하고 시내길이 이게 히읗 자꾸 나오죠? 원래 현대구어는 시내길 이라고 하는데 히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다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이렇게 길이라는 단어에 원래 히읗이 숨어 있다가
조사나 이런 것들하고 만나면 히읗이 튀어나와서 뒤에 거랑 결합을 해요. 이런 게 히읗 종성체언입니다. 원래 풍악은 금강산의 가을 이름인데 지금이 봄인데 금강산 가을 이름, 금강산이 봄 이름이고 아마 여름이 개골산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근데 풍악으로 뻗어 있다. 이어적기가 되어 있는 건 아래로 좀 내려보세요. 그러면 뻗어 있다. 그리고 중세 때는 이렇게 된 소리를 잘 안 썼어요. 그래서 뻗어 있다가 되는 건데 풍악으로 왜 뻗어 있다고 했을까요? 봄인데 가을에 단풍이 든 것처럼 지금 봄인데 꽃이 많이 펴 있어서 굳이 풍악산이 보인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금강산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여행 장비를 다 이건지 이런 거 어떻게 읽어? 어두잠군 뒤에 걸로 된 소리 읽으면 됩니다. 즉 확대해 보면 시옷 디귿이면 요걸로 된 소리 읽어주면 돼요. 떨치고 배우면 진짜 별거 아니다. 자, 여행 장비를 다 떨치고 치우고 이런 건 구개음화 만들어서 원래는 이제 한 몸인데도 구개음화 개념이 있죠.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읒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떨치고 이렇게 발음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떨치고 다 집어치우고 간편한 차림으로 돌길에 돌석자는 알겠죠? 막대 이거 어떻게 읽어? 피읍을 땡겨 내려오고 이걸 지읒으로 만들면 막대 짚어가며 자 백촌동은 간 곳이 아니에요. 왜? 곁에 두고라고 했죠. 이것도 무정명사라서 의이지만 애로 해석을 해줍니다. 곁에 두고 안 가고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가니 딱 봐도 동네 이름에 폭포 폭자가 들어있죠. 그 폭포가 아름다운 장소인가 봐요. 만폭동에 들어가니 이게 이제 계곡이란 뜻이거든요. 동자가 그래서 폭포 있는 계곡에 들어가니 은빛 은빛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옥은 뭔지 알죠? 그 반지로도 만들고 목걸이 만드는 그래서 옥 같은 용의 꼬리 드래곤이 어딨어? 기행문은 뻥치지 말라는데 드래곤이 어딨어? 뭔가 비유한 거겠죠? 뭐뭐 같은은 다 직유법이잖아, 그지? 섣돌며 뿜어내는 뿜는 소리 이것도 원래는 옛날에 스뿜는 이랬는데 뿜는 이러면 안 돼요. 뿜는 소리, 사운드, 소리, 심리 밖에 퍼져나간 이게 옛날 말이라서 잦아든다란 말은 원래 잦아든다는 거는 수그러든다는 뜻인데 옛날 말로 퍼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퍼져나가니 자 그러면은 과연 얘네들은 다 뭘 비유한 걸까요? 그렇죠. 눈치챘겠지만 만폭동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만 동그라미는 폭포를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원래 뭐 은 같은 폭포, 무지개 같은 폭포 이래야 되는데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인데 이 보조관념도 사실상 원관념도 은 같은 무지개 얘가 이 친구의 원관념인데 이 원관념도 사실은 폭포의 보조관념일 뿐이에요. 되게 멋있죠. 어떻게 이런 비유를 썼을까요? 여러분들은 저 동그라미 친 것들은 다 폭포의 색깔, 폭포의 모습과 색깔, 폭포의 색깔, 폭포의 모양 이런 것들을 비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폭포 소리가 심리 밖에 퍼지니 들을 때는 천둥번개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눈 기포 같도다. 눈 스노우 같이 폭포가 떨어지면 팍 퍼지면서 눈 알갱이 같잖아요. 선생님 생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여기까지는 포인트가 폭포였다. 그러니까 즉 이런 겁니다. 어떤 장소에 가서 본 게 거의 하나다. 그럼 남폭동에서 본 것보다 폭포다. 그럼 폭포 비유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약간 이건 암기성이에요.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하나라도 넣어주지 좀. 약간 암기성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대 같네요. 이건 이런 것도 나이 이렇게 옛날엔 읽었는데 우리는 요거 아래아를 아니면 으로 읽어서 금강드이 아니면 금강대라고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럼 대도 역시 이런 거야. 정자랑 정루대 무슨 루 무슨 대는 다 이따위에 정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금강대에 맨 이런 건 무인이란 단어 우리나라 말에 없죠. 이런 거는 맨 위층에 신선의 학이 새끼치니 새끼를 낳고 있나 봐. 새끼를 기르고 있나 봐. 그러니까 학하고 큰 학하고 작은 학들을 받겠죠.
근데 왜 자꾸 앞에 선자를 붙이냐면 이 사람이 신선되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거 다 선자 집어넣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선이 학 타고 다녔대요. 동물학대라고 쓰세요. 동물학대. 동물학대. 농담입니다. 그래서 학을 타고 막 하늘로 날아다니고 그런 근두운처럼. 그래서 본인이 신선이 되고 싶으니 학이 자기를 보고 반가워한다고 표현하고 본인을 자꾸 신선되고 싶어서 그런지 쟤네들 나 신선으로 아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표현입니다.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이거 비유한 거예요. 봄바람이 부는 거를 피리 소리에 비유한 거고요. 옥피리 이게 적자가 피리 적자예요. 이런 거 좀 암기해 놓으면 2학년 때 좋습니다. 봄바람 옥으로 만든 피리 소리에 첫 잠을 깨었던지 깨돋던지 이것도 깨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깨돋던지 지 깨었던지 잠에서 깨었던지 그치? 그러니까 누가 그 학이 깨었던지 호의 현상은 원래 검은 바지 흰 옷이란 뜻인데 이게 바로 이제 학의 모습이에요. 학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학이 이렇게 생겼다. 이 부분 밑에가 검은색이고 위에가 흰색이라서 우리 민족이 검은 바지에 흰 티를 입었나 봐. 그래서 학이 보통 우리 민족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선 그건 아니고 검은 바지 흰 옷이라고 해서 학을 비유한 거예요. 의인법이에요. 의인법. 어떻게 학이 옷을 입어요? 그지? 공중에 반공중에 완전 꼭대기는 아니고 반공중에 이런 것도 시옷 땡겨 내려갔더니 어때요? 오뜬이죠. 소사 뜨니 괜찮죠? 이제 어떻게 읽는지 알겠죠? 마치 그 학 타고 다녔던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하다. 마치 지 주인 만난 듯. 여기서는 중국 신선인데 문맥적으로 화자 자신을 의미합니다. 시험제 많이 나와요. 서호 옛주인은 원래 중국 사람인데 여기선 자기 자신이 서호 옛주인 된 것 같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소주제 적읍시다. 만폭동에서 폭포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금강대에서 학을 감상하며 자꾸 본인이 신선된 듯한 느낌을 갖는다. 와, 복잡하네요. 장난 아니죠? 이걸 내가 다 필기하고 수업했으면은 관동별곡 3시간짜리입니다. 그래서 미리 필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멈춰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상봉리 볼 건데요. 미리 이제 스포해서 미안한데 이게 약간 이제 지금 이건 수능용 수업이 아니라 내신용 수업이기 때문에 스포를 미리 했습니다. 이 소양로, 대학로가 뭐냐면 향로가 향로 들어본 적 없어요?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은 향불 꼽는 데를 그 항아리 같은 걸 향로라고 하는데 산봉우리 비유한 겁니다. 작은 향로, 큰 향로, 참 창의력 엄청나죠? 그 눈알에 허리 굽어 봤으니 지금 화자의 위치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혀 봤겠죠. 이해갑니까? 여기 그림이 다 안 나와. 굽혀 보고 정향사 진월대 장소겠죠. 이거 사자가 들어가면 보통 그 절인데 절. 정향사 아까 대는 놀이터에 있는 그런 정자 같은 겁니다. 정향사에 있는 진월대를 고쳐가 다시란 뜻이거든요. 외워주면 좋습니다. 다시 올라 앉으니 이거 이제 예전에 서울공가 어디서 내신 대비 해석 문제 냈었는데 앉으며 하는 말이가 아니라 앉은 말이 앉은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외워야죠. 응? 앉으니 앉아보니 마치 중국의 아주 아름답다고 유명한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 다 보이는구나. 이거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보에나다. 지금 보인다. 예전에는 현재형 선어 말음이 는니은 대신에 이렇게 동사에는 현재형 선어 말음이 나를 썼어요. 나.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여기다 보이고 있다. 보인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즉, 이 금강산이 여산만큼 진면목이다. 아름답다라고 한 건데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 여산은 금강산을 빗댄 거니까 이 여산도 문맥적으로는 지금 금강산을 비유한 거예요. 이해가니? 이거 중요합니다. 우와. 하느님이 옛날 때 조물주가 하느님이죠. 조아옹이 조물주예요. 뭐 암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조물주가 주격조사죠. 조물주가 이것도 외워야 돼요. 미연에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런 걸 리을시하는 감탄하는 영탄형 어민데 여기서 야단스럽다는 얘기는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대단하기도 대단하구나. 암기합시다. 미안해요. 선생님이다. 미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작은 산봉우리, 큰 산봉우리를 눈 아래 허리 굽혀 보고
이 장소에 다시 올라 앉으니, 그러니까 전에 올라가 본 적이 있다는 얘기죠. 여산의 진짜 모습, 중국의 아름다운 산의 모습이 여기도 다 보이는구나. 우와, 진짜 하느님이 대단하게 만들었구나. 그 산봉우리들이, 여긴 다 산봉우리예요.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서 있거든. 산봉우리 이렇게 서 있잖아. 서 있거든 솟지 말지. 이 말은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서 있거든 솟지 말거나 산봉우리들이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이렇게 하늘을 날아 오를 듯한 모습, 마치 저쪽으로 뛰어가는 모습, 역동적이란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마치 날고 뛰고 서 있고 솟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쟤는 공부를 잘할 거면 운동을 못 하던가. 운동을 잘할 거면 공부를 못 하던가. 왜 다 잘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날고 뛰고 서 있고 솟았다. 마치 연꽃을 꽃 안 놓은 듯, 꽂아 놓은 듯. 즉 연꽃을 마치 연꽃이 이렇게 산봉우리가 연꽃에 비유했습니다. 창의력이 엄청나네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은 이 부분만큼은 산봉우리들을 비유한 거예요. 부용이 연꽃이에요. 연꽃을 꽂아 놓은 듯. 백옥, 하얀색 옥을 묶어 놓은 듯. 뭐가? 산봉우리가. 다 같이 대답합시다. 뭐가? 산봉우리가. 날거든 뛰지 말고. 뭐가? 산봉우리가. 서 있거든 솟지 말지. 뭐가? 산봉우리가. 마치 동해안으로 박차 나가는 듯. 동해안 쪽으로 막 펼쳐 나가는. 왜냐면 바다 앞에 강원도는 바다도 있고 뒤에 어, 금강산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마치 북극성, 별 중에서 제일 큰 별, 북극성을 꿰안는 듯, 떠받친 듯. 이것도 미안해, 외워야 돼. 마치 이렇게 북극성을 이렇게 떠받친 듯. 미쳤죠? 이때 북극성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마치 임금님을 떠받친 듯. 그러니까 점점 산봉우리를 뭘로 보고 있는 거야? 충신으로 보고 있는 거죠. 뒤쪽 가서 다시 한번 그림 비춰줄게요. 와, 높을시고 이게 이제 이게 재음소화라는 건데 피읍이 비읍하고 히읗으로 분해되는 현상인데 이거는 나중에 배울 필요는 없고요. 굉장히 그 정신적 경지가 임금님을 떠받치는 충성심이 높구나 망고대. 이 망고대가 산봉우리 가장 꼭대기에 있는 놈인가 봐요. 외로워 보인다 혈망봉우리. 하늘에 하늘이 이제 무정명사니까 하늘에 떠받쳐 무슨 일을 말하려고 오랜 세월 천만겁 지나다록 허리 굽힐 줄 모르는가. 이 허리를 굽힌다는 얘기는 뭐 도도하다 얘기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문맥적 의미도 있어요. 나는 아무나 굽히지 않소. 아무에게나 허리를 굽히지 않소. 아무나 섬기지 않소.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 봉우리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 두 개가 망고대와 혈망봉. 여기는 원래 사실은 누각이란 뜻이지만 대란 뜻이지만 여기선 봉우리를 비유한 거겠죠. 그래서 별을 떠받치는 높은 두 개의 산을 충신으로 빗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죠. 이렇게 연태 같아 제일 높은 봉우리를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외로워 보인다 혈망봉이 바로 감정이입이에요. 자기 자신도 충신이고 저 혈망봉과 망고대도 봉우리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인데 항상 별을 떠받치는 모습으로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고 그래서 이런 거 숭고미가 나오고 숭고미 저 혈망봉처럼 나도 충신이 되어야지 라는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보고 배울 점 숭고한 아름다움. 자 그래서 굽힐 줄 모르는가 의인법이죠 벌써. 어떻게 봉우리가 외로워요. 그죠? 우와 감탄사 너희들이구나. 여기서 너는 누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바로 혈망봉과 망고대. 너희들이구나. 너희 같으니 또 있겠는가? 서리법으로 너희 같으니 또 없다. 너희가 최고다. 그러니까 너라고 했으니까 대화체도 되고 의인법도 되는 거고 여기서 너는 쓰시오. 망고대 혈망봉 쓰면 돼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계심대 아직도 산봉우리입니다. 계심대 다시 올라
중양성은 간 게 아니에요. 조심. 바라보며.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실제로 누가 셌을까? 진짜 12,000개일까? 넉넉히 헤아려 보니 숫자를 세 보니 헤아려 보니 헤어여 보니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그러니까 거듭적기 등 맺혀 있고 뭔가 기운이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그 끝마다 된소리를 잘 안 쓴다고 했죠? 그 끝부분마다 이게 아마 이때는 칠종성법이었을 거야. 됐고 밑받침 다 쓰지 않았어요. 키역, 티읕, 피읕, 히읗 이런 걸 안 썼어요. 그래서 디귿이나 시옷을 썼습니다. 그 봉우리 끝에마다 서려 있는 기운 요게 맺혀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은 표현 또 나오네요. 맑거든 깨끗하지 말고 깨끗하거든 막지 말지.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비슷한 표현. 이때 좋다는 깨끗하다란 뜻입니다. 이것도 약간 암기하셔야 됩니다. 맑고 깨끗하고 막단 뜻이에요. 아니 맑거든 깨끗하지 말고 깨끗하거든 막지 말지. 왜 이렇게 맑고 깨끗해? 뭐 이런 표현이에요. 뭐가? 대답해 주세요. 뭐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봉우리가. 산봉우리가 정말 엄청 깨끗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깨끗한 기운을 훑어내요. 다 모아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만들고 싶다. 이 고자. 좀 어떻게 그냥 들으면 좀 이상한 슬픈 얘기죠. 고자. 근데 여기서 옛날 말의 고자는 어미로서 엄호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고자 싶다. 이상한데 고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만들고 싶다. 자,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선정을 하고 싶고 정치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연에서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가져와서 뭐 정치도 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할 거예요.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우국지정이라고도 해요. 써놓으세요. 우국지정. 자, 그 모습, 형용,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 모습도 자, 된 소리 안 쓴다고 했죠. 지읒 땡겨 내려오면 끝이 없고 태세 전환이라고 하죠. 움직일 듯한 모습. 그러니까 형용은 약간 정적인 모습, 태세는 움직일 듯한 산봉우리의 모습이 많기도 많구나. 다시 한번 지금 뭐가? 산봉우리가. 스포해줬죠? 자, 세상, 온지, 천지 알죠? 천지, 온 세상. 삼기다. 외워야 돼요. 만들다란 뜻입니다. 섬기다가 아니야. 온 세상이 만들어질 때를 옛날 땐 재라고 했어요. 만들어질 때 자연이 것만 된 거지만 이제와 보게 되니 다 마음이 있구나. 누구의? 조물주의 다 의도구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조물주의 뜻이 있구나. 자, 이번에 조물주는 하느님 아닙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산봉우를 보고 있고요. 비유했고요. 정양사에 올라가서 산봉우를 봤더니 중국과 정말 비슷하고요. 조물주의 솜씨가 대단하다고 칭찬했고요. 산봉우리가 날고 뛰고 서 있고 솟았다고 했고요. 연꽃 꽂아놓은 듯 배곡을 묶어놓은 듯 동해안을 박차나가는 듯 북극성을 임금님을 떠받친 듯. 자, 특히 제일 높은 망고대의 충성심이 높구나. 외로워 보인다. 충신은 외로운 법이거든. 하늘을 떠받쳐 무슨 일을 말하려고 오랜 세월 지나도록 충성심, 다른 사람을 굽힐 줄 모르는가? 우와, 너희 둘이구나. 충신은 너희 같으니 또 있을까? 없을 거다. 나처럼. 계심대에 올라 중양성은 받고 금강산 12,000봉을 세보니 그 봉우리에 맺혀 있고 끝마다 서려 있는 기운이 맑고 깨끗하고 막다. 저 기운을 훑어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만들고 싶다. 모습도 여러 가지 모습도 끝이 없고 움직일 듯한 모습도 많기도 많구나. 세상이 만들어질 때 자연스럽게 된 거지만 이제와 보게 되니 조물주의 뜻이 있기도 뜻이 있구나. 여기서 천지가인데 이게 이로 끝나서 주격조사 안 쓴 겁니다. 이런 것도 방학 때 배웠죠? 오케이. 그 다음 내용으로 가죠. 이번에 테마는 뭘까요? 자, 이번에는 못 올라간 곳을 잠깐 언급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간 곳 스포를 했습니다. 볼게요. 비로봉. 비로봉이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 못 올라갔습니다. 네모를 안 쳐놨죠? 비로봉
제일 꼭대기에 상상두, 높을 상, 윗상, 머리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본 이거 이어적기 조심하세요. 올라 본 이 이거를 이어적기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 골치 아프죠? 근데 이건 약간 그래도 암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라가 본 의존 명사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올라가 본 사람 그 누구신가? 서리법으로 대단하다. 나는 못 올라갔다. 올라가 본 사람 진짜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따라야 돼요. 올라가 본 사람이 과연 누굴까? 못 올라가지 않았을까? 자, 그러다가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중국 천하를 짝다고 했던 좁디 좁구나 차이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공자님인데 공자는 이 비로봉보다 더 높은 동산태산이라는 중국의 정말 높기로 유명한 산이 어느 것이 비로봉과 얘네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야 높더듬고 어디가 더 높을까? 거기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중국 노나라 공자가 있을 땐 중국이 노나라였겠죠? 비읍 땡겨 내려와서 좁은 줄 우리는 모르는데 공자는 이런 거 잘 써두세요. 그 넓고 넓은 천하를 여기 올라가서 어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거 디귿을 지읒으로 바꾸고 된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작다고 했단 말인가? 누가? 공자가. 나는 여기도 못 올라가는데 공자는 여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넓은 중국을 작다고 했을 만큼 공자는 정말 공자의 상한 진짜 넓은 정신적 경지를 예찬한 부분이에요. 열나 쓸데없죠, 진짜. 이게 갑자기 기행가사에서 이거 다 아까 파란색으로 물결친 부분이야 다. 다 감정이야. 와 나는 여기도 몰라. 알지만 이게 사대주의라서 사실 공자 예찬하는 건 좀 인정을 하는데 갑자기 기행가사 하다가 갑자기 공자 얘기를 꺼내가지고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우와 저 지위 정신적 지위가 높다라고 하죠. 저 지위를 어이하면 알 것인가. 비로봉에 오르지 못하거니 옛날 때는 내려가다가 아니라 나리다라고 했어요. 내려감이 이거 땡겨 내려와야죠. 내려감이 괴이할까 괴상할까 서리법으로 내려가는 건 괴이하지 않다. 나는 오르지 못하겠다. 저 비로봉에 올라가는 건 공자의 정신적 경지와 뭐 맞먹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 경지를 못 따라가겠다. 나는 이 높은 곳도 못 올라가는 허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 스스로 겸손하게. 그래서 내려감이 괴이할까 때문에 비로봉 못 올라갔습니다. 자, 원통골 가는 길, 가는 길도 되겠지만 가느다란 길, 좀 좁은 길로 자, 사자봉우리를 찾아가는. 이 사자가 그 사자인가? 찾아가는. 그것도 지어 땡겨 내리니까 찾아가니. 그 앞에 아까 앞이 RP라고 했죠? 그 앞에 넓은 바위 용의 모습을 띤 연못이 되었구나. 소자가 연못 소자인데 연못 소자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거예요. 활용소가 되었구나. 마치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에 서려 있어. 그 기운이 드래곤이 서려 있어. 어디에? 활용소에. 낮과 밤에 흘러내요. 바다에 자 이것도 이로 끝나서 애가 아니라 예로 한 거예요. 이로 끝나면 창하이 예. 자 두음 법칙 넣어주세요. 이어지니 바다까지 이어지죠. 연못이 모여서 강물이 모여서 바다.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3일에 한 번 내리는 비를 떨어지게 하는가. 이것도 니은다가 의문형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이런 게 생략된 거예요. 그 비를 뿌려서 뭐 하려고 그러지? 3일에 한 번 비는 누가 좋아하겠어? 농사 짓기 좋은 백성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음지에 사는 시든 풀을 이거 원순 모음 안 돼서 풀이라고 한 거 알죠? 꼭 방학 특강 들어주시고 선생님이 유튜브에다가도 고전 문법
다시 한번 올려줄 테니까 조만간에 그거 읽고 다시 참고하세요. 지금은 문학이라고 생각하시고 풀이 보통 백성을 상징해요. 나무는 신하, 그거의 광합성을 만들어주는 태양은 임금님. 풀을 다 살려내고 싶어라. 뭐 이런 거 줄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백성을 위해 살고 싶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자연물을 보고 뭔가 다짐을 하죠. 정치 똑바로 하겠다. 그럼 잘 보세요. 백성이 농사를 대부분 짓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비죠. 비를 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구름이 필요해요. 비 내리려면 구름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활용소는 바로 원래 용처럼 생긴 연못인데 연못이 증발해서 바다가서 연못이 바다가서 바다에서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바로 비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비를 뿌리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바로 활용소가 자기 자신이에요. 되게 민망합니다. 저 드래곤 본인을 용에다가 좀 비유한 것 같기도 해요. 자, 아무튼 제일 중요한 장면, 여기도 순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보고 배워야 되겠다. 저렇게 흘러 흘러 비바람이 되어주는 저 활용소.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필기할게요. 멈췄다가.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멈췄다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장소는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를 넘어가서 강고시니까 네모. 외나무, 나무 하나, 이제, 나무로 옛날 땐 다리를 만들었죠? 외나무, 이거 어떻게 읽어? 썩은. 기역은 땡겨내리고, 얘는 된 소리로, 시옷으로. 썩은 다리. 다리가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네. 막 밟았다 부러질 수도 있고, 약간 열악한 환경에 다리, 브릿지. 브릿지가 맞나? 브릿지. 불정대. 여기도 뭐 불교 관련된 거니까 약간 좀 절이 있는 곳 같은데, 불정대 올라가니. 높은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뭐 이렇게 절벽이 있었나 봐. 스포할게요. 이 은하수는 진짜 은하수는 저 별이고 폭포 두 번째 폭포입니다. 여기 폭포를 비유한 거예요. 은하수 모양처럼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는 거. 한 굽이 은하수가 쫙 지나가면 이제 한 굽이 아니면은 은하수 중에 한 부분 마디 촌자입니다. 마디 버혀내요. 이것도 약간 암기해야 되는데 버이단 뭐 손가락 베다 자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마디마디를 잘라내요. 마치 가까이서 보니까 실처럼 보이고 이렇게 폭포가 가까이서 보면 게 실처럼 보이고 또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약간 배처럼 이렇게 약간 헝겊처럼 보이고 그래서 실처럼 보이는 건 가까이 본 거라서 근경 배는 멀리서 본 거라서 원경인데 아무튼 이것도 직유법을 써가지고 다 동그라미 이 부분 동그라미는 폭포 비유한 거예요. 은하수 같다, 실 같다, 배 같다. 마치 배는 이제 헝겊같이 헝겊, 천 이런 거 배같이 걸었으니 마치 걸어놨으니 도경은 산수 그림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 앱처럼 도경에는 그 폭포가 이렇게 12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폭포 이름이 12폭포거든요. 내가 직접 와서 보니 더 여럿인 것 같다. 12굽이 넘은 것 같다. 그 중국의 시인 중에서 죽어서 신선이 됐다는 시인이 있는데, 뭐 전설이죠. 뻥이죠. 바로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태백은 죽어서 신선이 되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신선이 자연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부러워해서 자꾸 이태백 얘기를 언급할 거예요. 이적선, 이태백과 이제 부러운 존재예요. 선배님이에요. 이제 있어 다시 의논해 보면 실제로 의논할 수 없습니다. 죽었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뭐 시집으로 뭐 시로 의논한다. 이렇게 상상 속에 의논하게 되면 이태백이 이제 신선돼서 떠났다는 여산이 여기 이거 방학 때 배운 겁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보다란 뜻이에요. 여기보다 즉 금강산보다 낫단 말 못할 것. 아까는 여산에 빗댔는데 여기는 여기가 여산보다 낫다고 했으니
여기서의 여산은 진짜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금강산 비유한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여산은 금강산 비유한 건데. 아무튼 여긴 그거야. 저 이태백 씨, 뭐 당신이 시집에 써놓은 거 보니까 여산이 진짜 이쁘다면서요. 근데 진짜 당신하고 여기 와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여기 보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살던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걸요? 금강산이 더 아름다워요. 자, 여기는 12폭포를 감상했고 위에는 활용소에서 훌륭한 정치, 올바른 정치를 다짐한 내용입니다. 소주제는 아까 빼먹은 거 없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전반부가 끝났어요. 전반부는 금강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금강산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부분이에요. 볼게요. 산만, 산속만, 매양. 지금 사투리에도 지금 쓰거든요. 그거 아니다. 매양? 이거 아니야. 산만 계속 보랴? 서리법으로 계속 볼 수 없다. 매양이 계속이에요. 동해로 가자. 이제 드디어 동해바다 쪽으로 가는데 남녀는 남자 여자 아닙니다. 한자를 잘 보세요. 이거 한자가 다르죠? 가마란 뜻인데 화자의 신분이 좀 음, 쌍놈은 아닌 거 우리 알고 있죠? 평민은 아닌 걸 가마 타고 가네요. 옛날 그래도 궁금한 게 이 가마 드는 사람들은 뭐야? 인권이 거의 그래서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 이게 도보로 30분 들어본 적 있죠? 보자가 걸음 보자예요. 천천히 걸어. 빨리 좀 걷지. 산영루 마지막 산이에요. 마지막 산. 산영루. 이 루도 이거야 이거. 이거. 계속 그린다 그림을. 이거. 산영루에 올라가니. 여기 왜 의 있었지? 무정명사라서. 그래서 해석은 에. 산영루라는 곳에 올라가니. 딱 봐도 알겠죠? 영롱벽계와 벽계는요. 너네 결벽증 알죠? 결벽증. 깨끗할 벽자예요. 깨끗한 시냇물과 수성, 소리내어 우는 저 새들은, 여러 새들은, 저자는 아니고요. 저 새들은. 이거 감정이입이죠. 왜 감정이입이냐면, 소리내서 우는 새가 왜 감정이입이냐면, 이것도 약간 이제 눈물 비슷하게 영롱한 반짝거리는 벽계수와 울고 있는 새들이 왜 감정이입이냐면, 금강산 떠나는 게 아쉬운 거야. 여기까지는 아쉬움이에요, 아쉬움. 좀 쓸쓸해요. 여기 써놔요. 아쉬움. 여긴 약간 쓸쓸해요. 아쉽습니다. 계속 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캐리비안 베이에 있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는데 캐리비안 베이에서 더 놀고 싶은 마음. 마치 저 새들은 이별 두음 법칙 집어넣어서 이별을 원망하는 듯. 원망할 원자죠. 자, 여기까지는 슬프지만 여기는 이제부터는 바다로 향하는 상쾌함이에요. 뭐 조울증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 깃발입니다. 그 약간 좀 높은 사람 이동할 때 따라따라따 하는 깃발 기자예요. 깃발을 떨치니, 쫙 떨치니 기분 좋습니다. 깃발 다섯 색깔이 막 넘노는 듯, 의인법이죠. 막 노는 듯. 그리고 고각은 붓과 피리를 빵빵빵빵빵빵빵빵 섞어보니 바다의 구름이 다 거치는 상쾌함이 느껴지는 듯. 명사가 모래사자예요. 깨끗한 모래길 익은 두음법칙 때리고 기억 땡겨서 익숙한 horse 말이 신선을 비스듬히 싫어 본인 스스로를 자꾸 신선이라고 한다 그랬죠? 술 취한 뭐 가면서 음주운전하네 술 취한 신선을 등에다 싣고 비스듬히 싫어 뭐 옆으로 탄 거죠 바다흘 히읗 종성체현 바다를 곁에 무정명사라서 애로 해석하고 두고 해당화라는 꽃이 핀 곳으로 들어가니 뭐 이것도 장소라고 볼 수는 있죠. 해당화 많이 핀 곳이니까. 갈매기 백구는 강아지 흰 강아지가 아니라 갈매기입니다. 갈매기야 대화체를 쓰고 의인법을 썼어요. 자연을 불러 제꼈잖아. 날지 마라. 너무 나를 반가워하지 마. 갈매기가 막 새우깡 먹으려고 막 다가오니까 야야야 임마 그만 반가워해 뭐 이런 느낌? 날지 마라. 옛날에 또 리을 탈락과 니은 탈락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하면 리을 넣어보세요. 날지 마라. 너, 너는 내가 친구인지 또는 너의 내가도 되지만 너 더하기 이가 이 관형격 조사 이도 있었어요. 너의 친구인지 이게 두 번째 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네. 이거는 이제 이거 바꾸자. 이게 여기서 이제 너 더하기 인데, 너 더하기 인데, 이때 이 이가 의로 쓰인 거예요. 너의 덫인 줄 어찌 알았니? 내가 네 친구인지 어떻게 알았니? 하고 이제 약간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왜 저래? 갈매기랑 왜 대화를 나눠 하겠지만 옛날 자연 친화에서는 이런 거를 물화일체라고 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대화체 쓰고 있고 당연히 의인법이 되겠죠. 마지막에 어미가 생략됐는데 만약에 굳이 있다면 이렇게 다가 왔겠죠. 어떻게 아니? 오타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이렇게 끝나요. 니은다가 아까 2인칭이 있으면 의문문이라고 했습니다. 너 내가 친구인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반가워해? 그만 좀 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부 끝났는데 영상은 또 바로 찍을 건데 선생님 허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2부로 이제 진행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바로 이어졌죠? 자, 바다입니다. 이제 사실은 여기가 진짜예요. 바다에서 화자가 갈등한다고 했죠? 자, 어떤 내용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난구를 돌아들어, 뭐 여기도 사실은 간 거죠? 네모 칠게요. 돌아서 들어가. 총석정 또 정자 나왔습니다. 올라가니. 배공루, 원래 배공루가 옥황성제에 계신 곳이에요. 그 신선 중에 신선의 임금, 배공루 남은 기둥. 그러니까 이제 바다 저기 이제 총석정 가보면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게 기둥이 네 개가 이렇게 신기하게 진짜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네 명의 어떤 옛날의 화랑 중에 신선이 됐다고 하는 전설의 네 명이 있거든. 걔네들이 이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썰이 있어, 썰, 전설. 그래서 이 사람도 신선되고 싶으니까 이 네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사선봉이라는 얘 이름이 사선봉이거든. 사선봉 기둥을 찾아왔고 뭐 되고 싶어서 자연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신선이 되고 싶어서 찾아왔고 다만 내희 희의 종성 재원이라 네 개가 서 있구나. 장인의 솜씨인가 이 공수가 또 이제 중국 전설의 장인이에요. 뭐 물건 잘 만드는 사람 뭐 그 공수가 만들었나? 라는 거예요. 공수라는 사람의 솜씨인가? 귀신이 다룬다는 도끼 붙자거든, 이게. 도끼로 다듬었나? 다듬다. 다듬은가? 의문형이죠, 뭐, 니은가? 다듬었는가? 구태여, 굳이. 굳이 왜 육각형이지? 육면은. 무엇을 이어졌기죠? 형상화 또는 상징하였던가. 그 이제 위에서 보면 그게 이제 육각형 이렇게 생겼나 봐. 진짜 너무 신기하다. 위에서 보면 육각형인가 봐. 그래서 이 육각형은 뭘 상징하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총석정에 올라가서 본 게 뭐라고요? 배공루 남은 기둥 사선봉을 봤네요. 이거는 신선이 타고 올라갔던 엘리베이터 같은 걸로 형상화되어 있어가지고 나도 가고 싶다라는 말이 내포돼 있어요. 그 육각형으로 생겼나 봐. 고성은 찾아간 게 아니라 저만치 두고 3일포로 찾아가니. 이거 왜 또 3일포인 줄 아니? 그 네 명의 신라 화랑이 신선이 됐다고 하는 화랑이 3일 동안 머문 곳이라서 3일포야. 3일포를 찾아가니. 지읒 땡겨 내려오면 찾아가니. 그들이 남겨놓은 붉은 글씨요. 여러분들 음식점 가보면 벽에다가 뭐 미연이 왔다간 뭐 주연이 왔다간 왔다 갔다고 하죠. 그 붉은 글씨가 실제로 그 화랑이 남긴 글씨인데 뭐 실제로는 죽었겠죠. 그죠? 네. 그들이 남겨놓은 붉을 단자, 글씨 서자, 붉을 글씨는 완연한데 분명히 여전히 적혀 있는데 그 네 명의 신선은 어디 갔나? 나도 좀 데리고 가지. 여기서 3일 머문 후에 원래 머문인데 원순 모음 안 돼서 머문 된 거 알겠죠? 사흘이 3일입니다. 나흘이 4일이고요. 또 어디가 또 머물까? 거기 가고 싶은 거죠. 어디가? 나도 신선되고 싶었어. 혹시 선유담, 영랑호 거기가 있나? 그쪽 가볼까? 청간정, 망경대 몇 곳에 그들이 앉았을까? 화자가 간 게 아니죠.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어디 여기 혹시 가 있나? 라고 추측한 거지 화자가 간 곳이 아닙니다. 이분 진짜 진심이 느껴지죠? 신선되고 싶어 하는 진심이. 자,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화가 백꽃이거든요. 이화가 벌써 지고 이거 지읒으로 바꿔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꽃잎이 떨어지고 있으니 늦봄이 된 겁니다. 여행을 내가 봤을 때 한 달 이상 간 것 같아. 그지? 낙산 동쪽 언덕으로, 이 반자가 언덕 반자일 거예요. 낙산 해수욕장 알죠? 낙산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네모는 다 이동한 곳입니다. 아침에 일출이 뭐죠? 해가 지는 건 일몰, 해가 뜨는 건 일출. 보통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에서 태양이랑 달은 뭐름이에 임금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임금님 은혜를 비추는 듯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니. 여기서 밤중은 한 새벽 3, 4시가 되겠죠? 봄이니까 한 4, 5시면은 해가 뜰 준비를 하니까 일어나니. 뭔가 상서로운 건 좋은 거예요. 상서롭지 못한 게 안 좋은 거지. 뭔가 상서로운 분위기가 좋은 구름이 불을 지펴라.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구름이 피어나는 듯, 이게 듯이에요. 마치 식스 드래곤, 6마리의 드래곤, 두음법칙 안 돼가지고 두음법칙이 된 거네. 용이 떠받치는 듯. 여기서 용은 바다 파도예요. 이렇게 파도 치는 게 이제 용의 여러 마리 용이 마치 태양을 떠받치는 듯. 아까 우리 뭐랑 비슷해? 산봉우리랑 좀 비슷하죠? 용이 떠받치는 듯. 이 태양이 바다에, 히읗 종성체험, 바다에, 이거 어떻게 읽어? 떠날 때는, 드디어 태양이 보이기 시작하죠? 온 세상이 일렁거리더니, 뭔가 막 흔들려 보이더니, 하늘 가운데, 천중에, 치가 위로라는 접두사거든요. 치뜨니, 모발, 머리카락을 헤아리로다. 즉, 태양이 완전 하늘 중간에 뜨니까 머리카락 셀 수 있을 정도로 환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물론 이 작품 자체가 시간의 흐름대로 가고 있죠. 공간을 이동하면 시간도 흐르죠.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이 태양이 뜨기 전, 뜨는 중, 뜬 후, 이렇게 전중으로 태양의 모습. 그러니까 태양이 뜨기 전에는 구름이 피어 있고, 그러다가 바다를 떠날 때, 막 떠날 때니까 요 정도 태양이, 요럴 때는 세상이 환해지고 일렁거리고, 그리고 하늘 가운데 떴다는 얘기는 저 위에 떴을 때는 머리카락 셀 수 있을 정도로 환하다. 뾰족가루가 또 묶여 있는데 아마도 구름이, 멸은 가다란 뜻이었어요. 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시라, 리을시라. 우리 앞에서 배웠죠? 리을시라가 뭐뭐 할까 두렵다였어요. 기억나? 그리고 원순모음화가 안 돼서 머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냥 작품 자체로 보려는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문법은 몰라도 됩니다. 뭐 아까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구름이 근처에 머물 거 두렵대요. 왜? 구름은 태양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뭘 상징하겠어? 태양이 임금이면 구름이 뭐겠어? 간신이지. 그래서 간신히 머물까봐 두렵다는 거야. 나라 걱정하는 거죠. 또 임금 걱정하는 건데 이 뾰족가루 묶은 구절이 사실은 이 시인이 만든 구절이 아니고 어떤 중국 시인이 만든 시 구절이에요. 인용한 겁니다. 인용. 그 시를 쓴 신선은 어디 가고 이태백이겠죠? 그가 남긴 시 구절만 남아있는가. 약간 안타까워하는 거지. 그 사람을 기리면서 그 사람이 만든 시 구절만 남아있고 그 사람은 어디 갔냐. 그 사람이 만든 구절이 바로 요거. 해파라는 뜻은 원래 가래침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 뱉은 거, 시 구절이라고 보면 돼요. 머리가 이렇게 떴어 갑자기. 신경 안 쓸게요. 잘생겼으니까. 미안합니다.
자, 천지간에 세상에 굉장한 소식들이 기별이 자세히도 해 있군, 되어 있구나, 뭐 이런 뜻이겠죠? 어디에? 이 시선이 쓴 시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옆구리에 시집 들고 다니면서 계속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자, 빠른 속도로 의상대에 올라갔는데, 여기 보면 왜 접동새가 슬피 울었다고 했을까요? 여행이 끝나가서 안타까워서 슬퍼 보이는 거죠. 이런 것도 감정이입이에요. 감정이입이 한 두세 군데 있었죠? 의상대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보려고 봤더니 뭔가 구름이 피어오르다가 점점 뜨다가 머리카락 쓸 수 있을 정도로 환해졌어.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 두려워. 물론 이 시는 다른 시인이 쓴 구절을 인용한 거야. 그 사람이 쓴 시 구절은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사람 쓴 시집엔 세상에 굉장한 이야기들이 자세히도 담겨 있구나. 시집 읽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거 스포 한번 할게요. 미리. 자, 드디어 여기서 이제 비장미가 나오는데 왕의 여정. 아까 여정이 뭐였죠? 이동 경로였죠. 왕의 이동 경로, 즉 왕이 시킨 일을 해야만 하는 관찰서로서의 직무와 유교죠, 유교. 임금이 시킨 일을 하는 게 충성이니까 유교. 충의는 유교예요. 그리고 좀 더 놀고 싶은 마음이 도교. 결국 이쪽이 이기지야. 만약에 전하께서는 왜 나에게 이따위를 맡겼어 하고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러면은 간신이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갈등 해소하고 이제 다시 일하기로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좋다가도 쓸쓸하다가도 할 거예요. 자, 사양 현산 동네 이름이겠죠? 철쭉, 척축이라고 돼 있는데 철쭉꽃을 문이 발화, 발바란 뜻이에요. 발바. 참 변태 같죠, 글씨. 근데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의는 연달아라는 뜻이야. 쓰고 싶으면 쓰세요. 연달아 밟아. 계속 이동을 해서 우계지륜도 신선이 탄다는 수레예요. 수레.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신선되고 싶으니까 본인이 타는 수레도 신선이 타는 수레라고 한 거예요. 경포로 내려가니. 야, 경포대 알죠? 실제 지명이죠? 내려가니. 십리 빙판길. 지금 봄인데 왜 빙판이 있죠? 경포. 마치 빙판처럼 깨끗한 호수를 비유한 겁니다. 잘 써놓으세요. 호수, 호수. 이 경포대 가면 진짜 예쁜 게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뒤에 설악산이 보여요. 금강산이 보여요. 대단하죠?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생님 매우 좋아하는 곳이에요. 자, 소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소나무 울창한 곳에 속에 이어졌기. 실컷 옛날 말입니다. 펼쳐졌으니 뭐가? 심리빙판이. 주어가 없으면 앞에 있는 핵심 단어다. 그 심리빙판인 경포호수는 물결도 잔잔하고 잔잔하구나. 마치 너무 잔잔해서 깨끗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래를 셀 수 있겠도다. 헤아리다가 샌다라는 뜻이었어요. 아까 1만 2천 봉 헤아린다고 했죠. 고주 외로운 배 한 척을 해람하여 외우세요. 띄어두고 배를 띄어두고 띄어두고 정자 위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호수 가운데 정자 하나가 있나 보죠. 그지? 강문교는 눈으로 봤겠죠. 강문고 넘은 교가 다리예요, 다리. 다리 넘은 저 곁에 큰 바다가 그곳이로다. 자, 눈으로 본 게 뭐예요? 빙판길 보다가 이제 큰 바다 봤네요. 동해 바다 봤죠? 조용하구나. 잔잔했나 봐, 바다가 처음엔. 조용하다. 이 기상. 기운. 드넓다. 멀 원자죠. 멀게 보이는 수평선 보이는 드넓구나. 저 경계선. 여기에 바로 수평선이 되는 거죠. 자, 이 도고는 비교급입니다. 이보다 갖춘 곳. 이 대가 띄어져 있죠. 원래 띄어쓰기 안 돼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대는 의존명사입니다. 장소란 뜻이에요. 너 밥 먹는 데가 어디야? 이렇게 할 때. 잘 갖춘 곳, 이렇게 아름다움을 갖춘 곳,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서리법으로 이곳이 최고다. 이보다 갖춘 곳은 없다. 비교급 조심하시고
여기 홍장이라는 기생 이름이 있었대요. 여기서 러브 스토리가 있었는데 강릉에 홍장 옛고 이야기 사니까 홍장과 관련된 옛날 이야기. 만약에 여기서 홍길동전이 여기서 만들어졌다면 홍길동전 옛날 이야기를 대단하리다 하리로다. 갑자기 풍경 얘기하다가 왜 홍장고사를 얘기했을까? 이게 러브 스토리지. 그러니까 그만큼 러브 스토리는 어디서? 아름다운 배경에서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이 홍장 옛날 이야기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장소다. 홍장 옛날 이야기를 대단하다 하리로다. 정말 여기서 너무 잘 맞는다. 여기 진짜 예쁘다. 제주도 같다. 자, 이제 경포대 밑에 있는 위에인가? 강릉으로 갑시다. 강릉 대도호가 큰 마을. 풍속 문화가 참 좋으시고 여기선 좋다가 아니라 듀타기 때문에 진짜 굿 좋다는 뜻이에요. 이 동네 진짜 좋다. 대도가 큰 도시. 자, 그리고 절효 정문은 뭐냐면 절개와 효도를 잘하는 사람한테 이 정문이라는 이렇게 생긴 문을 지어줘요. 지금으로 따지면 현수막 같은 거죠. 서울대 합격 축하 막 이런 거. 그래서 충신과 효자와 정절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임금님이 내려주신 문이에요, 문. 독립문처럼. 그게 마을마다 펼쳐져 있단 말은 이 동네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옥가봉, 훌륭한 인재가 많다는 뜻이에요. 외워야죠, 뭐. 바로 이곳에 있다 하겠도다. 그럼 강릉은 뭐 칭찬했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 아마 강릉이 허난설원의 고향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충신과 효자와 연려를 대표하는 동네다라는 뜻입니다. 자, 진주관 죽서루 50천이라는 흘러내린 물이 장소겠죠?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바다로 담아가니 깨끗한 물이 산 그림자를 바다로 싣고 간다고 표현한 겁니다. 차라리 바다 쪽으로 가지 말고 한강의 남산에 닿게 하고 싶다. 닿게 하고자. 고자가 아까 뭐뭐 하고 싶다였죠? 그러면 이가 사동접사 이희리기 우구추라서 한강의 남산 타워에 닿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원래 강물이 동해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깨끗한 물을 임금님 계신 한양 쪽으로 흐르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또 이 부분도 약간 임금님 듣기 좋으라고 충성심을 드러낸 거죠. 깨끗한 물 임금도 보라고.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왕의 여정이 지금 지금 이분이 단순하게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스리는 곳도 가서 감찰도 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왕이 시킨 일이 남아있고 또는 왕의 여정은 끝나가고 끝이 나가고 다시 한번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순찰하는 거기 때문에 순찰은 끝나가고 한계가 있고 풍경은 못쓸미니 이렇게 미 이상하게 돼 있네. 슬미니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슬미니 실 슬미다가 실증 난다라는 옛날 말인가 봐. 그래서 실증 나지 않으니 바로 이 부분이 갈등하는 부분이 구절이에요. 왕이 명령하신 일은 이제 슬슬 끝나가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돌아다니면서 동시에 즐기고 있는 풍경은 실증 나지가 않으니 집에 가기 싫은 거죠.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갈등하는 거죠. 하도 할시야 많다란 뜻입니다. 객수 여기도 객자라고 또 바꿔주시고 만약에 이게 프린트가 없는 친구들은 음, 선생님이 이 댓글에 요청을 하시면 요거를 선생님이 메일이나 이런 걸로 보내줄 테니까 필요한 친구 말씀하시고 아마 이게 필요해서 보고 있는 친구들은 내신 대비를 주로 하기 위해서 보는 걸 테니까 내신 대비 책에다 필기하시면 돼요. 객수라고 돼 있을 거예요. 객자가 손님 객자, 나그네 객자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 스스로를 여행 다니고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해서 이 숫자가 근심 숫자라서 나그네 군심을 풀 데가 없다, 둘 데가 없다, 어디 둘 데가 없다니까 이 부분까지 계속 아까 여기 있던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객수예요. 이해가니? 여기서 유일하게 무슨 미가 나온다? 슬픈 마음을 느꼈을 때 아름다움을
비장미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한 번 나와요, 이 구절에. 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휴가 기간이 끝나가는 거죠. 제주도 친구끼리 여행 가든 부모님이랑 갔든 4박 5일 갔는데 5일차 되는 날 이런 기분이 드는 거죠. 이제 돌아가면 또 공부해야 돼? 뭐 이런 거죠. 자, 선사는 뗏목인데 또 역시 신선이란 단어를 넣은 게 신선되고 싶어서. 뗏목을 띄워. 어디에? 뭐 바다 아니면 물인데 바다 위에 띄우면 막 죽지 않나? 안 띄웠다. 띄워서 북두칠성으로 갈까? 왜냐면 또 뭐든지 신선되는 거는 하느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북두칠성으로. 그래서 신선들이 타는 뗏목이겠죠? 신선들, 아까 누구누구누구였어? 네 명의 화랑, 또 이태백이죠. 5명. 이 5명을 찾으려 그들이 잠깐 머물렀던 신선 동굴인 붉은 글씨 써 있는 붉은 동굴에 머물까? 혈자가 동굴 혈자일 거예요. 동굴. 머물까? 하늘 끝을 못 보아 하늘 끝을 못 보고 망향정에 오르니 바다 밖은 하늘이고 수평선 밖은 하늘이 보이잖아요. 하늘 밖엔 뭐가 있을까? 저쪽에 가면 왠지 하느님이 있을 것 같은데 신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대답은 안 했습니다.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뭘까? 그쪽쯤에 신선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표현법은 연세법이에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바다 밖은 하늘, 하늘 밖은 무엇? 자, 아직 대답은 저 뒤에 나옵니다. 질문을 써놓으시고요. 가뜩이나 노하다가 화가 난인데, 화가 난 고래라고 했어요. 이쪽에 바다에 고래가 튀어나와? 이거 뻥 아니야? 뻥이 아니고, 이 고래는 파도를 비유한 거예요, 파도. 엄청 큰 파도. 고래 모양이다. 누가 여기서 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누 더하기 2예요. 이때 이 이는 주격조사로 쓰인 겁니다. 누이 누가 놀래켰길래 누라셔 놀래켰길래 이거 뭐 옛날 말이죠. 니라셔 이 정도만 알면 누가 저 파도 고래 같은 파도를 놀래켰길래 불거니 막 드래곤처럼 팍 파도를 불거니 숨거니 또는 뿜거니 어지럽게 이거 숨거니 이거 거꾸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물거니 뭔가를 뿜어내거니 어지럽게 구는지고 뭐가 고래가 아니 파도가 마치 그 파도가 동그라미 여기서 동그라미는 다 파도 비유한 겁니다. 동그라미 땡땡 파도 요 부분만큼은 파도가 산을 덮듯이 바위 위에 팍 치면 은빛 색깔이 나겠죠. 그래서 은산을 꺾어내요. 또는 높은 파도를 산처럼 표현한 거예요. 온 세상, 육합이 온 세상 이런 거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에 내리는 듯. 5월에 웬 백설은 무슨 일인가? 여기서 백설도 진짜 눈 내리는 게 아니라 파도 기포. 여기서 중요한 건 화자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의미합니다. 파도 친다는 것. 그런데 소주제를 안 적었네. 소주제 한번 적어볼까? 미안, 잠깐 앞으로 가서 여기서 신선 찾기 이렇게 해주시고 잠깐 멈춰서 여기는 일출 보기 쉽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경포대와 강릉 여정.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갈등이죠? 왕정과 자연 사이에서 갈등. 괜찮죠? 어차피 왼쪽에 있으니까. 자, 이제 갑니다. 파도 봤고요. 잠깐 밤이 들어. 시간 흐름대로 가고 있다는 거 느껴지죠? 잠깐 밤이 와. 오? 파도. 풍랑, 뭔가 바람 불고 막 폭풍우 같은 게 정정하다, 정갈하다. 즉, 잔잔해졌다. 그럼 뭘 암시하니 이거? 갈등 해소를 암시하는 거야. 어떻게 해소됐지?
스포해 줄까? 꿈을 꿔요. 신선 만나는 꿈. 그래서 대리만족합니다. 에휴, 못 찾는 거 그냥 꿈 꿨으니까 됐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연예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 팬클럽 가입하고 막 복잡하잖아. 근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 사귀자 뭐 라든지 친구하자 라든지 대리만족. 그래서 신선을 대리만족으로 만날 거예요, 이따. 자, 부상이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가까운 곳. 지척 이런 단어는 좀 외우자. 가까운 거리에. 이번에도 임금을, 자, 아까 말했죠. 해와 달이 뭘 의미한다고? 임금 상징하지? 임금님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아무튼 여기서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번에는 달이 뜨기를 기다리니. 뭔가 상서로운 빛이 하늘에 보이는 듯 숨었다. 숨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날이 흐렸나 봐. 달이 안 보였어. 실패. 그러나 뾰족가루 묶은 부분을 보면 구슬로 만든 발, 중국집 들어갈 때 치고 들어가는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 있지? 그 발을 가마에 달려 있나 보지? 다시 걷고 계단 계자예요. 그 가마를 오르고 내리는 그 계단을 다시 빗자루로 쓸고 깨끗하게 경건한 자세로 마치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쁜 옷을 입고 샤워하고 뭐 이런 느낌이죠. 경건한 자세로. 계명성이 금성일 거예요. 샛별. 우리말로는 샛별, 한자로는 금성인데 이 금성은 보통 새벽에 잘 보여. 즉 새벽 금성이 돋도록 닭살 돋다, 달이 돋다. 즉 아직은 달은 없고 금성이 돋도록 꼿꼿하게 앉아 경건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 바라보니 어디를 하늘을 드디어 하얀 꽃 하얀 꽃 하얀 꽃 하얀 꽃 하얀 꽃 바로 밝은 달을 상징합니다. 달이 하얀색이잖아. 비유한 거예요. 달을 꽃에 비유했습니다. 드디어 저 하얀 꽃을 누가 보내신 것인가? 생략된 건 임금이 보내셨겠죠. 이렇게 좋은 달이 뜬 세계를 남들에게도 다 보여주고 싶다. 고자 또 나왔죠? 남대돼. 말은 좀 지금하고 다르지만 남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약간 정치 쪽으로 생각을 한 거죠. 자, 또 신선이나 먹는 술을 유아주 본인이 신선이니까 그지? 가득 부어 알한테 달더러 물어보는 말이 달아. 도대체 내가 찾는 첫 번째 신선 나의 영웅 이태백은 어디 갔고 네 명의 신선은 누구야? 아무나 만나보고 싶어. 옛날 이야기를 물어보자 하니 신선을 찾으러 가는 산 너머 동해바다에 아직도 나는 그쪽에 못 갈 것 같아.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자, 그러니까 임금도 생각하고 다섯 명의 신선도 생각하고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요거는 갈등이 끝났다기보다는 암시하는 거고요. 자, 드디어 꿈을 꿉니다. 이 아저씨 좀 부유층 그 국회의원인데 왜 소나무를 베고 누웠지? 자,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 들판에 풋잠을 소박하네요. 풋잠을 얼핏 드니 이제 이런 거 읽을 수 있겠죠. 왜 풋인 줄 알겠죠? 원수 모음 안 돼서 비읍 피읍 미음이 으랑 왔어요. 우나 안 오고 풋잠을 얼핏 드니 그래서 꿈에 모음 조합 하게 됐네. 아무튼 꿈에 이 꿈에다가 별표 치고 갈등에서의 매개체입니다. 대리만족 한 사람 이제부터 동그라미는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에요. 한 사람이 꿈에 나에게 이르는 말이 여기서 이르다 부음 법칙 만들어 보면 이르다 말하다라는 뜻이거든. 이르는 말이 이른 말이 과거죠 과거 이른 말이 그대를 자 작은 따옴표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꿈속의 신선이 말한 겁니다. 그대를 그대가 지금 그 꿈속의 신선이 말하는 걸 듣고 있는 사람이니까 화자가 되겠죠. 말은 뭐가 화자야. 너무 빠르면 멈췄다 써. 그대를 내가 모르겠소. 원래는 하늘의 세계에 있었던 신선이었소. 진선이 아마 원래 신선이었다가 인간 세계에 내려온 사람을 진선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화자죠, 화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꿈꾼 거지. 신선의 책이 책. 그러니까 불교로 따지면은 그 불교 책이고 성당으로 따지면 성서책. 한 글자를 어찌
그릇되게 잘못 읽어 이어져 끼니까 리딩 읽어두고 이 뾰족가루가 꿈속의 화자가 인간 세계로 쫓겨난 이유야.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 신선이 야, 너 우리 왜 찾아다녀? 네가 신선이야. 너 하늘에 있을 때 신선이었는데 네가 글자 하나 잘못 읽어서 실수로 인간 된 거야. 언젠가 너도 죽으면 나중에 오니까 걱정 마. 이렇게 상상한 거죠. 성경책 한 글자를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왜 우리를 자꾸 따라다녀? 우리를 찾아? 의문형이죠. 왜 우리를 따르는가? 여기서 우리는 5명의 화자가 찾던 신선들이겠죠? 잠깐 가지 말아봐. 아직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야. 이 술 한 잔 먹어봐. 하고 여기까지가 그 신선이 말한 거야. 대상 끝났어. 그런데 그 술을 어떻게 따라주는 줄 알아? 국두칠성을 국자처럼 생겼잖아. 잡아가지고 떠우 허우 티셔우 하면서 그 바닷물을 푹 떠가지고 이게 바로 술이야. 바닷물을 부어서 자기 먹고 아까 말했던 그 신선 먹고 날 먹이거늘 나는 지금 화자죠. 다시 돌아왔죠. 먹이거늘 서너 잔 기울이니 거후로니 뭐 옛날 말이야. 술잔을 기울이니 갑자기 온화한 바람이 불어와 습습하야 불어와 양 겨드랑이 액자야.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왜 갑자기 술 먹다가 이렇게 든 것 같은데 곁털 보이게 선생님도 지금 보였는데 아무튼 날개 신선이 날개가 있거든. 근데 그것도 웃기지 않냐? 아니 왜 학 타고 다녀? 동물학. 자 그래서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날개가 돋아 생략된 거고 구만리 상공을 잘하면 이거 잘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잘하면 날갯도다. 이거 사자성어로 신선된 기분이다. 우화이등선이라고 합니다. 저것만 놓고요. 너무 상쾌한 마음, 하늘을 나는 꿈을 꾼 거야. 선생님 나는 꿈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화자가 말합니다. 화자가 신선한테 말하는 거야. 이 술 가져다가 온 세상 사방팔방에 네 군데의 바다에 고루 나눠줘, 나눠. 옛날 말 참 이상하죠. 모든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옛날 때는 만들다가 맹글다 했어요. 세종호주 훈민정음 할 때도 했었어요. 만든 후에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 그러니까 술 더 먹을 수 있는데 신선한테 말한 거죠. 나 일단 이 술 너무 맛있다. 일단 이거 백성들한테도 먹이고 싶으니까 먹이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 그때 또 마시자. 꿈도 말이야 정치인으로 꾸네. 말이 끝나자, 말이 지자, 끝나자, 끝난다는 뜻이에요. 학을 타고 누가? 그 신선이 공중으로 올라가니. 동박도 했네, 그지? 공중 옥피리 소리. 피리 소리 불면서 피리 불고 다녀 또. 낭만주의자들이야. 어제 일인가 그제 일인가 비몽사몽. 나도 드디어 잠에서 깨어 바다흘 히읗 종성체험 바다를 허리 굽혀 보니 바다 깊이를 모르거니 아이고 올려야 되겠다. 바다 깊이를 모르거니 그 가생이 끝이란 뜻이야. 끝인 줄 어찌 알리. 그러니까 나는 허접한 존재라 바다 깊이도 모르는데 하늘밖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서리법으로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요걸 봐자. 저 위에 봐봐라.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일까? 에이, 바다 깊이도 모르는데 내가 하늘 끝을 어떻게 알겠어? 포기한 거죠. 신선되는 거. 밝은 달빛이 임금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죠? 온 세상에 안 비친 데 없다고 마지막에 또 임금 은혜가 이렇게 가득한데 충성을 다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제 나는 임금의 그 달빛 옆에 빛나는 작은 별 하나가 되겠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결심하면서 끝난 거예요. 마지막에 갈등이 해소되면서 이제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다. 이런 의미로 끝난 거고요. 자, 나머지 뭐 이론적인 측면은 사실 좀 부족하죠. 조그만 2% 부족할 거예요. 마지막에 가사는 이렇게 3, 5 이상, 4, 3 이렇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마지막 구절, 이 부분을. 근데 명확히 맞췄죠. 3, 5, 4, 3. 이런 거를 정확히 격식을 지켰다고 해서 정확히 격식 지킨 정격 가사라고 하고 이 작품은 아름다운 장면은 다 우아미, 슬픈 부분은 비장미,
정치 얘기를 하는 부분은 순고미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것도 좀 이론이 좀 복잡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원하는 게 있는데 충돌나면 비장미, 원하는 걸 훼손하면 골개미. 여기선 골개미가 없고요. 원하는 거에 만족하면 우아미. 앞으로 원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부분이 순금인데 그런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열심히 들어주시고 선생님 해석이 좀 웬만하면 좀 디테일한 편이니까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 이 부분은 대화 형식이 되겠죠? 화자가 두 명이에요. 물론 인용했다고 봐도 되고 두 명의 화자라고 봐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누가 말하는지 다음 중 말하는 이가 다른 하나는 이런 거 문제 물어보고요. 사자성어 같은 건 시험 전날 같은 거 좀 암기하시면 되고요. 굳이 막 엄청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이 되겠죠. 결사. 가운데가 본사가 엄청 기네요. 자, 정말 고생하셨고요. 방학 동안에도 고생했지만 또 끝까지 이렇게 영상 보내달라고 해서 본 친구들 반드시 원하는 대학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로브 땡큐.